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뭘 먹어야 될지 식단표를 좀 짜주세요. 이거 너무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 한구석에서 제가 이 식단을 짜드린다고 해서 과연 환자분들이 이걸 평생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사인 제가 봐도 식단표대로 챙겨 먹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매 끼마다 무게 재고 칼로리 계산하고 맛없는 음식만 골라 먹는 게 그게 얼마나 갈까요? 결국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오히려 환자분들은 자책감만 더 커지고 식단 자체를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의 식단은 무조건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의사지만 저희 집 식탁에 막 엄격한 식단표 같은 건 없어요. 막 무게 재고 저울 재서 막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 저희 가족이 반드시 지키는 식사원 식탁 하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부모님에게도 권해드려서 이제 스트레스 없이 저희 부모님은 지금 식단 관리 중이시긴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식단은 이렇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아도 내가 원래 먹던 그런 밥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혈당을 잡을 수 있어야 진짜 의미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서대로 먹으라 라는 전략을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아마 식탁 앞에서 막 밥 반 공기를 덜어내면서 막 한숨 쉬시고 막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하나, 뭐 밥량 줄이고 좋아하는 과일 참아가면서 풀떼기 위주로 식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침에 재본 혈당은 여전히 높고 식후에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혈당이 튀는 걸까요?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의 순서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기계라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입력 순서가 바뀌면은 에러가 납니다. 당뇨 환자에게서 그 에러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현미밥을 드셔도 아무런 방패막이 없는 그냥 텅 위장에 현미밥만 달랑 먼저 탁 들어가면은 밥알이 먼저 이게 도착하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 몸은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혈당 폭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이런 식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혈관은 미세하게 염증이 생기는 거고 췌장은 억지로 인슐린을 짜낼 겁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치고 약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이 식사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매일 실천하고 있을 정도로 쉬워요. 여러분의 메뉴를 완전 통째로 바꿀 필요도 없고 밥 양을 줄이지 않아도 돼요. 그저 먹는 순서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순서냐면은 드시는 순서를 섬유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 수치를 30% 이상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그런 식단이 아니라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작용할 거예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순서만 바꾸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10분 중에서 8분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요. 선생님 그게 맞나요? 뭐 뱃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섞이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화학 공장 같은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가장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진행됐던 건데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당뇨 학술지 중 하나인 당뇨병 관리증 Diabetic Cares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연구팀은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영양성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한 그룹은 우리가 흔히 먹듯이 빵과 오렌지 주스 같은 탄수화물을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채소, 샐러드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이후 15분 뒤에 탄수화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순히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은 탄수화물부터 먹은 그룹에 비해서 식후 혈당 수치가 약 30분 뒤에 28.6%,
60분 뒤에는 36.7%나 낮게 측정되었어요. 90분이 지나서도 16.8%나 낮은 상태를 유지했죠. 그래서 식후 혈당이 36.7%가 낮아진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건 웬만한 당뇨약 하나를 추가로 복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맞먹는 수치인 거예요. 약을 늘리지 않고도 순서 하나로 이 정도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이제 추가적인 이후에 연구가 나왔는데 2017년에는 제2형 당뇨 환자들만 대상으로 한 연구가 또 발표되었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환자들은 혈당만 낮아진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양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인슐린 양이 줄어든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전문 용어로 이제 인슐린 효율성이 극대화된 거죠. 당뇨 환자들은 췌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인슐린을 짜내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먹는 순서만 바꿨더니 이제 췌장이 일을 조금만 해도 혈당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이 조금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전략은 단순히 오늘 먹은 밥에 혈당 수치만 낮추는 일회용 용법이 아닙니다. 췌장의 부하를 줄여주면서 망가진 인슐린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다시 세우는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췌장이 쉴 수 있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약줄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시던 그 현미밥, 그 나물 반찬, 그 고기 반찬 메뉴는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저 입안으로 들어가는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만 재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논문으로 확인하니까 이제 좀 믿음이 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눈속임이 아닙니다. 각 영양소가 소화되는 방식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채소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 빈 위장에 쌀밥이나 빵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순식간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 겪는 혈당 스파이크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충분히 씹어서 넣어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식이섬유들이 장벽에 촘촘하고 끈적하게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 입자들이 그 그물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되는 속도가 억지로 늦춰지는 거예요. 혈당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게 만드는 물리적인 방어벽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 놀라워요.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GLP-1 호르몬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맞았다는 비만 치료제, 뮤고비나 삭센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약의 핵심 성분이 바로 우리 몸에 나오는 GLP-1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싼 이런 GLP-1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아도 이 호르몬을 몸에서 분비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겁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이 우리 소장에 도착하면은 장 세포들이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영양가 있는 게 들어왔으니까 그만 먹어도 돼 라면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기도 전에 배가 이미 어느 정도 부른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췌장을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곧 탄수화물이 들어갈 거니까 인슐린을 미리 준비해둬라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덕분에 나중에 밥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당황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혈당을 처리하게 됩니다. 비싼 주사제의 원리를 우리는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 공짜로 이용하는 셈인 거죠. 결국 이 거꾸로 식사법은 의지로 배고픔을 참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생리기전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방어막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천연 호르몬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불러내는 아주 과학적인 식사법입니다. 이제 왜 제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건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이 순서를 적용할지 그 구체적인 실전 노하우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밥상이 뭐 어떻게 그런가요? 뭐 그거는 외국 논문이지 우리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밥 한 술에 찌개 한 입, 고기 한 점 이렇게 같이 먹는 맛에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씩 따로 먹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 즐거움을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평생 맛없는 것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어도 먹는 순서에 약간의 요령을 더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한국형 거꾸로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입가심의 재발견입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고 밥부터 한 술 크게 뜨는 습관, 오늘부터 딱 내려놓으세요. 대신 젓가락을 들고 나물이나 샐러드, 이런 채소 반찬 같은 거를 먼저 공략을 하는 겁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 오이소박이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이 채소들을 입안 가득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 아까 말씀드린 장벽을 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은 채소 반찬을 드실 때 이건 약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오늘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기 위한 준비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양배추 샐러드를 매 점심 식전마다 먹습니다. 저처럼 만약에 외식해야 되는데 혈당이 신경 쓰이면은 미리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놓았다가 외식 나가기 전에 먹거나 아니면 가져가서 외식에서 식사가 나오느라 기다리는 도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반찬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즉 이제 채소를 어느 정도 드셨다면 이제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이런 단백질 반찬을 드실 차례예요. 이때 중요한 건 밥 없이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기를 밥 위에 얹어 드시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야 이 천연 호르몬인 GLP-1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너무 짜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평소보다 조금 더 싱겁게 조리하시거나 아니면 앞서 드신 채소와 곁들여 드시는 게 요령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법의 10분이 나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다 보면 어느덧 10분에서 15분 정도가 흐를 거예요. 이때가 바로 승부처입니다. 우리 뇌가 이제 영양분이 좀 들어오네? 배가 부른 것 같은데? 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골든타임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골든타임이 좀 시작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드디어 귀한 밥을 만날 시간이 됩니다.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순서대로 10분을 넘게 식사하고 나면은 밥 공기를 마주했을 때 예전만큼 그렇게 식탐이 나지 않아요.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별로 식탐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이때 먹은 밥은 예전처럼 혈관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지도 않아요. 미리 앞서 들어간 채소와 고기들이 딱 버티고 서서 길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국밥이나 비빔밥 같이 그냥 막 섞어서 먹는 그런 일품 요리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 국밥 드실 때도 처음부터 밥 한 공기 다 말지 마시고요. 일단 고기 건더기랑 채소부터 싹 건져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국물에 적셔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빔밥도 마찬가지예요. 비비기 전에 위에 있는 나물과 고기 한 절반 정도 드시고 나서 나중에 비비세요. 그럼 이렇게 먹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딱 2주만 한번 해보세요. 식후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식곤증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췌장의 부하를 줄여주세요. 오늘 저녁부터 젓가락을 먼저 나물 반찬으로 가져가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약을 줄여주는 과정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채널의 이름을 왜 약 줄여주는 닥터스 노트라고 지었는지 이제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 당뇨 수치라는 감옥에 갇혀서 매일 아침 손가락을 찌르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거꾸로 식사법의 종착역은 단순히 오늘 혈당 수치 20, 30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매일 야근하면서 억지로 일을 막 쥐어 짜내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췌장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부터 무분별하게 집어넣을 때마다 췌장은 비명을 지르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짜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만들어진 호르몬을 우리 몸이 이제 더 이상 자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그게 바로 당뇨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전략을 실천하면은 즉 이제 채소 방패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원군을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면은 이 췌장은 예전처럼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돼요. 췌장이 이제 주인이 웬일이지 이번엔 좀 살살이라도 혈당이 잡히네 라면서 췌장이 비로소 숨을 고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췌장이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췌장이 건강해져야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약을 줄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을 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 관해라는 말이 있어요. 당뇨는 완치가 없다는 절망적인 말 대신 식단과 생활 습관만으로 약 없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상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당장 식사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한번 해보세요. 거창한 식단표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을 밥그릇이 아닌 나물 그릇으로 먼저 가져가는 그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해요. 2주 뒤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식후에 밀려오던 그 지독한 피로감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당뇨 관리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기록해 드릴 겁니다. 혼자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꾸는 처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닥터스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